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되는 사업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세법상 맞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인적 물적 요소가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인적 물적 요소가 없으면 그게 바로 프리랜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프리랜서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 경우는 사실은 이미 늦었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산세를 쓸데없이 부담하고 싶지 않으시면 신고를 하셔서 그런 불이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해움의 조은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세무법인에서 아주 이제 잘생긴 세무사님 한번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해움의 백승재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네, 오늘은 프리랜서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프리랜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사회적으로는 프리랜서란 말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은 이게 뭐 어디 법에 써 있는 말은 아니죠. 아, 그런가요? 근데 어디서 나온 말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 그런가요? 네, 저희도 이제 세무사로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 분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죠? 예, 여러 가지 세무적인 처리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라는 것들이 뭐 딱 그 사전에 딱 올라가는 개념도 아닌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 프리랜서라는 개념은 중세 시대의 그 용병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랜스라는 것들은 이제 가벼운 창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랜서라는 것들은 창을 다루는 병사, 그리고 프리랜서라는 것들은 이제 그 병사를 지칭하는 용병들을 지칭해서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개념들이 지금 현대에 내려와서는 독립된 그런 자격으로 지위로서 자기 능력과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죠. 이른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프리랜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자이긴 한데,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면세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세가 되려면 사실은 이제 인적 물적 요소가 없는 분들을 프리랜서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정리하면 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되는 사업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세법상 맞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그런 원천징수 세율이 3.3%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3.3%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세무사님, 그런데 3.3%도 많이 떼지만 8.8%도 많이 떼지 않나요? 네, 8.8%를 떼는 경우도 있는데, 8.8%는 사실 이제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기타 소득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기타, 나머지 등등의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업 소득이 아닌 경우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세무사가 세무 업무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 소득이지만, 세무사가 어쩌다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받는 그런 뭐 수수료, 뭐 급여가 있다면 그런 건 기타 소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시적인 거다, 기타 소득은. 그리고 사업 소득은 계속 반복적인 거다. 네. 그 사업자 등록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죠? 프리랜서 분들은 면세, 부가세법에서 면세니까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뭐 어떤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세무사님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혜택이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얘기하는데, 그 사업자 등록을 이제 일단 했다는 거는 부가가치세를 납세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혜택이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제 진정한 이제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혜택도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프리랜서 분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매출이 막 커졌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은 말 그대로 사업장, 인적, 물적 어떤 그런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매출이 없어도 인적, 물적 요소가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인적, 물적 요소가 없으면 그게 바로 프리랜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그럼 사업자 등록은 안 해도 된다, 세법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 가끔 사업자 등록을 이미 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은 보통 고객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을 해서,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하면 거래를 못 하시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경영적으로 이제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세법상 유불리를 따질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창업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청년 창업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프리랜서 분들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업종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또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나머지 요건들은 다 충족된다고 봤을 때는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청년 창업 감면이라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는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창업 감면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업종으로 처음 창업한 경우에만 이제 일정 기간 적용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프리랜서 소득이 계속 크게 있으시고, 그러다가 어떤 고객 하나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신 거고, 근데 그거 한 건만 발행을 하시고 그 후에는 정말 다 프리랜서 소득만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 전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이후에 이제 사업자로 다시 사업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셨는데, 그 10년 이후에 지난 이후에는 거의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금계산서 발행 한 건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는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세법상으로는 인적, 물적 설비가 있으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안 내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결과가 되는 거고,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한다. 그 대신에 대체로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원천징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 분들은 3.3 원천징수를 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신 분은 그게 증빙이 되는 거고요. 그분은 이제 사업소득으로 이제 소득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있으신 분은 3.3으로 원천징수 하면 안 되고요. 세금계산서를 서로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세금 신고 어떤 걸 해야 되나요? 프리랜서 분들은요, 사업자 등록이 없고 면세사업자니까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의무가 있으신 거고, 근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직접 하신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보시면 이제 3.3 원천징수된 그 내역이 자동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수익 금액을 포함하시고, 혹시 안 뜨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확인하셔서 더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또 한편으로 이제 사업소득도, 프리랜서 소득도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소득세는 그 개인의 소득을 다 종합해서 내라, 이런 뜻이라서, 뭐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타 소득이 있었다든지 뭐 금융소득이 있다, 그럼 다 합산을 해서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가 되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아니신 사업자 등록이 있으신 사업자분이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겠죠. 네네. 그 프리랜서 분들의 4대 보험은 크게 4가지가 있죠. 4가지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프리랜서 분들은 직장 가입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부터였죠.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IT, 소프트웨어 업종에 종사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은 또 주의하셔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국민연금도 프리랜서 분들이 하시더라도 가입이 되셔갖고 고지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직장 가입자는 아니지만은 지역 가입자로 편성이 되어서 일정 부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도 4대 보험 의무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무사님, 그 프리랜서 상담을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어떤 질문이 가장 좀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 경우는 사실은 이미 늦었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프리랜서 분들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신고를 안 하시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고지서도 받게 되시고 그럼 이제 그 고지서를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5월 달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가산세를 쓸데없이 부담하고 싶지 않으시면 5월 달에 이제 뭐 세무사한테 상담하셔도 좋고 아니면 요즘은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요.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모두 채우면 제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직접 이제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고를 하셔서 그런 불이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5월 전에 아마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라고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보통 나가요. 그래서 그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 분들이 프리랜서 분을 이렇게 고용해서 쓰셨을 때 이거를 원천징수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제가 항상 쉽게 말씀드리는 방법은 만약에 원천징수를 안 하시면 그 프리랜서 분이 내야 될 세금까지 본인이 내시면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주 분도 본인 소득이 아닌데 세금을 많이 나면 곤란하니까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신고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럼 프리랜서 분도 당연히 소득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해움의 조문교 백승재 세무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